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첫 번째 편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 분을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두 번째 분은 제가 가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좋은 사람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유제의 공동사장 김지영 대표인데요. 제가 한양대학교 1사학번인데 이 친구도 한양대학교 1사학번 의류학과예요. 저는 친구가 이 창업을 시작하는 장면부터 지금 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면 전형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시작에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대표님이 많이 알려주실 테니까 이 두 번째 좋은 사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겠다. 간단하게 소개는 드렸지만 스스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의류학과를 졸업하고 4년째 유제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저희 유제라는 브랜드는 여성복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여서 사회 초년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대에 회사를 갈 때도 일상복을 입을 때도 실용적인 의상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고, 요즘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옛날보다 엄청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창업을 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좀 공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주로 어떤 활동 같은 거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지. 대학생 때는 딱히 창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열심히 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했던 활동은 학생회에서 홍보국장 활동을 했었어요. 뭔가 알리는 일이잖아요. 컨텐츠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일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 하이제닉이라고 패션 매거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내용을 조사해서 오면 이제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창업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생활 한복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남은 원단으로 만든 랩스커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아이템으로 활용해보자 해서 생활 한복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1년 반 정도 친구랑 같이 운영을 했었던 것 같고, 인턴을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LF 마케팅 팀에서 예쁘게 알리는 일을 했었던 것 같고,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유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거치고 나서 결국에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회사 생활이 저랑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을 하는 건 역시 너무 재밌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은 걸 누가 저에게 시켰을 때 그걸 제가 고분고분 듣는 성격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통 대학교는 로망 같은 느낌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무 가고 싶은 곳이니까. 회사 생활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 생활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노력을 할 의지가 전혀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시즌이 다가올 때쯤에 진짜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학 생활을 완전 즐겨보자 그러던 중에, 제가 호주에 있던 중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 꿈에서 저랑 같이 사업하는 꿈을 꿨다고. 이때가 좀 기회다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넌지시 흘렸어요. 우리가 다시 하면 그때 했던 것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봐보니까 우리 그때 판매도 꽤 나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시 할까?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시작 단계에 있었는데 그냥 각자 방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혜린아, 나 한국에 돌아가면 사업을 할 것 같아,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대학생이었는데 진짜 갑자기 돌아가더니 뭔가 일이 빠르게 진행돼서 실행력이 좋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 맨땅에 헤딩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쌓고 되게 많은 노하우들을 쌓았을 것 같아요. 대학생을 졸업하고 대부분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나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엄마는 학벌 다 버리고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를 다녀보고 나중에 너 일을 시작해도 되지 않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셨던 것들이 사업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셔서 회유를 하셨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패션업이 되게 트렌디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나이가 들면 내 감각이 뭔가 많이 소모될 것 같은 느낌? 많이 죽었을 것 같고 촌스러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나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는 못할 것 같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고집을 피웠어. 2명에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데 2명의 분업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 친구가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뭐 물류, 점사 관련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더 비주얼적이고 디자인이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공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이제 공장에 가서 공장 사장님들이랑 미팅하고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다시 수정을 하고 직접 입어서 제 친구가 촬영을 해주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모델까지 해서 사실 사진이 나오면 그걸 또 제가 편집을 하고 또 영상 컨텐츠나 릴스 같은 것도 제가 지금 다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직접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닐지 약간 워라벨이 걱정이 되고요. 사실상 두 명이 들어있는데 각자의 사업부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재다능하고 좀 책임감이 있어야 브랜드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두 명이서 운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든 일도 많고 고난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이제 한 번, 두 번 업로드를 하는 게 운영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생각이 나니까 거기서 옷을 사러 가는 반면, 저희는 계속 알리지 않는 이상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님이 처음에 정말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서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흥미를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를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업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촬영을 하고 업로드하고 이 주기가 너무 빠른 거예요. 둘이서 하기에.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물류 배송 같은 것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도 많았고, 진짜 막 허리도 안 좋아지고 손목도 안 좋아지고 진짜 막 몸이 너무 부서져 나고 저희가 하려는 업무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 배송 나가는 건 A부터 Z까지 의류 전문 회사로 들어가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촬영이 끝나고 만들고 업로드하고 이제 브랜드 규모가 좀 커질수록 조금 더 양질의 사진이나 컨텐츠를 또 보여드려야 하니까 계속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초반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판매량이 저희한테는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희 거를 직접 내돈내산해서 진짜 많이 홍보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저희 촬영할 때조차도 또 친구들이 또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그런 도움들 덕분에 이제 초반에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가장 그러면서도 또 문제였던 건 자력이 없다는 게 좀 되게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친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판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뭔가 이게 너무 숙제인 거예요. 매출이라는 건 계속 좀 안정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건데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솔직히 가장 필요한 건 자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케팅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별을 따와도 광고를 안 하면 모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와 진짜 너무 맞는 말이라고 느꼈던 게, 정말 아무리 예쁜 제품을 만들고 제가 방에다 모셔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지. 일단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그걸 또 알리려면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안 쓰고 무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사업 초창기 금액이 둘이 50만 원을 모아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게 당연히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입 판매를 해서 번 돈을 유재에 좀 투자를 했고, 친구는 가족 사업을 좀 도와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유재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은 서로 가져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번 돈을 유재에 꼬라박는데 1년 동안은 꼬라박았고, 그 다음에 2년차 때부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좀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또 월급이란 걸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을 했어요. 10만 원. 진짜로? 그럼 1년 동안은 월급도 없고 오히려 내 돈을 갖다 붓는 식으로 하다가 1년이 지난 뒤에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에서 뭐 한 달에 거의 5만 원? 이런 식으로 월급을 올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솔직히 좀 쑥스럽잖아요. 10만 원이란 돈이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공건제도 노예의 그런 느낌. 좀 브랜드가 커지면서 이제 월급을 조금씩 올려나가다가 나머지 수익이 나는 거는 다 유재 통장에다가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금을 나중에 혹시나 많이 낼 수도 있으니 또 세금을 낼 통장을 또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재정적인 안정이 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저희 제품의 안정성을 좀 가져다 줬고,
생겼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SNS 마케팅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방금 돈 얘기를 살짝 네. 하셨잖아요. 그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0만 원씩 100만 원으로 창업한 브랜드가 네.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2022년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진짜 밖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맞아요. 매출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11월까지 매출이 나왔고 12월 매출까지 하면 목표 금액이 1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값만 받아가다가 지금 월급제로 대신을 했는데 네. 제 사장님 둘이서 월급 얼마 정도 가져갈지 또 궁금해요. 그렇게 돈 욕심이 엄청 크진 않아요. 와, 이것까지 거짓말. 이것까지 물어볼 줄 몰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대기업 초보. 네, 그렇게 미리급. 말하려고 했어요. 네, 대기업 과장급. 이제 돈은 있으면 좋죠. 근데 저희의 삶의 좀 1순위가 좀 평안한 삶이에요. 그래서 약간 돈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버는 거를 거의 다 유제에 넣고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대기업 초봉? 딱 그 정도만 가져가고 있어요. 2년 동안 거의 뭐 무임금으로 제 맞아요.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초봉도 되게 적은 금액일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4년차로 네. 연봉 협상을 공동 대표님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기분이 진짜 묘한 게 월급을 가져올 때 유제 통장에서 또 돈이 빠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돈 중상보상. 가져오면서도 유제 통장에서 마이너스니까 이게 선뜻 월급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사업이 엄청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창업을 맞아, 하고 맞아. 싶고 뭔가 내 브랜드를 하고 싶고 이끌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약간 솟아나고 있는데 브랜드를 직접 그 개고생을 하면서 운영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내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장단점 자기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일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미련이 난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사업을 내 일을 하면서도 그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적이 정말 많거든.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번 달에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하지 이런 걸 걱정하진 않잖아. 그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이 언제 끝날지 언제 이 생명을 다해버릴지 이런 걱정은 사실 없잖아. 승진이나 보너스, 복지제도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야. 내가 한 번은 초반에 승아한테 나도 승진하고 싶다. 승아야 나도 승진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 승진하시면 이제 퇴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부모님이 공부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공부 그만해라고 불을 끄고 도망가셨었거든. 근데 뭔가 그럴 때 공부도 좀 내가 알아서 했고 뭔가 원래 의류학과도 반대하셔서 내가 패션 잡지 구독 좀 해주면 안 되냐 물어봤었을 때 안 된다고 하셔서 내가 저금통 배를 갈라서 또 이제 구독을 하고 원서 쓸 때도 부모님께 하나도 상의 안 하고 다 합격이 되고 나서 말했어. 나 여기 붙었고 나 여기 갈 거다. 모든 게 다 내 선택이었고 능동적이다 보니까 뭔가 회사를 다녔을 때 너무 그걸 못 참겠는 거야. 나는 사업이 맞다. 불안함이 나는 안에 좀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함을 계속 대비하는 사람이야. 아까처럼 통장을 계속 여러 개를 만든다든지 불안함을 대비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불안함은 많이 내가 이제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거겠구나 싶어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면 브랜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 재밌어. 일단 저번에 PD님한테도 PD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일이 좀 재밌어요. 재미없을 수가 없는 게 근데 가난하지 대신에. 재밌는데 가난해. 재밌는데 가난하지. 재밌으니까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다면 사실 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브랜드의 생명력이 죽잖아. 내가 돈을 많이 가져다 쓰면.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인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나한테 바보 같은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고 성과가 나왔었을 때 회사에서는 이제 칭찬이나 승진이나 보너스지만 우리 유제 통장에는 자본이 생기잖아. 그래서 나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유제 통장 들여다보기? 명품을 사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돈이 내가 일궈낸 성과고 이걸로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되게 벅차오르고 어쨌든 나중에 유제라는 브랜드가 걱정한 것처럼 뭔가 소멸이 된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투자해온 자본금은 남아서 또 새로운 발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 처음에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돈이 있는 상태로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사실 유재만큼 키우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단 말이야. 중간에 한 1, 2년 차쯤 됐었을 때 그거에 좀 매달렸었을 때가 있었어. 막 제품 구매 개수? 막 이거 출시 꼭 해야 돼. 이번에 바지 꼭 해야 돼. 그래서 100% 만족이 되지 않았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출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당연히 안 좋지. 엄마가 ESTP신데 나한테 지용아 느낌이 안 오면 출시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무 쿨하셔. 나 같으면 구질구질하게 그래도 그만큼의 노력을 보는데 어떻게 누군가는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왜 굳이 출시를 하려고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는 진짜 일단 내 눈에는 프로 차야지 좀 출시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도 더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2.4 입점을 되게 많이 벌였어요. 처음에는 브랜드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여기 입점을 했는데 2.4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보통 30%나 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옷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브랜드도 옷값이 비싸진 게 더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가격을 업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4한테 뺏기는 이 돈을 우리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 오히려 우리 브랜드를 받아봐 주시는 사람들의 볼륨이 점점 커지니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한테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유재를 받아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고 자사몰을 많이 찾아주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자사몰에 저희가 후기 적립금을 좀 많이 드려요. 사진 후기 5,000원, 글 후기 3,000원에 사진 후기 5,000원? 네. 나 한 번도 사진 쓴 적 안 없는데 쓰세요? 빨리 써야겠다. 자사몰 이용하셨을 때 메리트가 점점 커지니까 계속 네이버 페이로만 사다가 계속 사게 돼서 그냥 결국 회원가입해서 후기 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2.4에 2.에 있는 걸 좀 버렸고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건 프리오더 제도인데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프리오더에 크게 반응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플로우가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 플로우를 잘 따라와 주셔서 프리오더를 되게 많이 기다려 주시고 프리오더의 반응률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근데 아무래도 프리오더를 하면은 세일과 네, 맞아요. 구매를 할 수가 그래서 있으니까. 근데 저희도 또 좋은 게 재고량을 많이 안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싼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프리오더 단점이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1차 생산량을 만들어 놓고 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2차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차에 주문 주신 분들은 프리오더임에도 빨리 배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시스템에 되게 서로서로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네. 그래도 하나하나 경험을 해봐야 쌓을 수 있는 노하우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브랜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면하는 질문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브랜드를 이제 막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막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존버가 답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정말 힘들게 버텨야 돼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버티면 안 되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부딪히고 막 마음 아파보고 막 깨지고 돈도 깨지고 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버텨야 저는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듦을 버틸 줄 아는 힘? 이게 사람들이 브랜드를 알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저는 시간을 인내하는 힘은 많이 적었어서 마음처럼 빨리 성장하지 않으니까 되게 막 보타져 했었을 때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지용아 시간도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좀 제 인생에 또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1년 차쯤이 제일 힘들었었다고 했잖아요. 뭔가 발전도 없고 월급도 막 10만 원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가 취준생들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저는 그 시기가 저의 취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엄마가 그런가 하고 좀 걱정이 되셔서 뭐 요새 많이 힘든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뭔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마음에 펑펑펑 울면서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시다가 너네처럼 10달 해가지고 남들 버는 것만큼 회사 월급 받으면 누가 사업을 안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힘듦을 대하는 게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이거 어떻게 버티지? 이런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힘들 때 당연하지. 이게 사업인데?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덜 소란스러워졌달까. 그래서 덕목은 존버와 시간을 버틸 줄 아는 힘? 어쨌든 버티는 끈질김? 근데 그 와중에 열심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네. 딱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이 올 것 같아. 수생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안정된 기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맞아. 사람인지 그건 진짜 성향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아.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이건 진짜 그냥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쪽을 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도 나가서 퇴사해서 본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사업을 하다가도 회사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간에서 시간 낭비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감만 떨어지고 뭔가 고민만 많아지고 실행력은 떨어지단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데가 있으면 일단 저질러 보고 도저히 못 버티겠으면 나가서 사업하면 되고 사업해보고 이거 도저히 잘 될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때 다시 회사에 취업을 하면 사실 미련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고민의 시간을 줄여라. 네. 근데 정작 본인이 감각이 있을 때 빨리 시작해야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맞아요. 시작해버리신 네. 4년 전이면 24살이잖아. 맞아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사회 경험이 많이 있지도 않은 나이에 그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것들이 맞아. 참 나이를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아오긴 했지만 누군가한테 뭔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봐도 성공한 사람 방식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괜찮은 방법으로 살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올해 유재 연매출 10억까지 달성 예정이잖아요. 내년의 목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미래 유재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250%에서 300%의 성장도 되게 만족을 해요. 뭔가 듣기엔 되게 커 보이지만 다른 브랜드들 성장세 들어온 폭이 훨씬 큰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해 10억을 달성하고 나면 솔직히 내년에 20억만 가도 정말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가 4년 동안 사실 온라인 중심 브랜드인 상태인데 사실 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을 더 갖고 싶어요. 솔직히 후기에 좀 많은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 그게 오프라인 반응인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고객님들을 좀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는 편집샵에 입점을 슬슬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태그를 떼고 뭔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옷을 봐도 경쟁력이 더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 오프라인에 있는 좀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솔직히 목표예요. 유재에서 가장 애정하는 아이템을 네. 하나 소개해 주시면은. 당연히 약간 유네림 백으로도 연관 검색어에 뜨는 투웨이 버킷 백이 있는데 저희가 1년 차쯤에 만들게 되었었는데 근데 이거 좀 재밌는 일화 하나 있긴 한데 처음에 돈이 되게 없었잖아요. 근데 가방이 샘플비가 진짜 비싸요. 가방은 아무리 간단한 가방이어도 30만 원에서부터 샘플비가 시작하는데 진짜 비싸다. 그 당시에 월급이 10만 원인데 세 달치 월급이야. 가방은 생산 단위수도 몇백 몇천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솔직히 아직까지 인기가 많을 정도로 정말 좋은 가방인데 판매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30만 원 샘플비 30만 원을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찾아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저희 목표 달성액의 150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때 그 계기로 저희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계기가 저 투웨이 버킷백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쟤는 좀 효녀 느낌이야. 10만 원의 시작이 투웨이 버킷백이었다. 5살 어린 동생이 찾아와서 언니 저 창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진짜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한데 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알려줄게 라고 구독자분들이 DM해도 되나요? DM 너무 괜찮아요. 저 열심히 DM에서 답하고 있고 사실 해줄 말이 많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든 걸어가는 길이 너무 다를 거고 저희는 4년이 걸렸지만 그 친구는 좀 더 영하고 집에 자본이 많으면 1, 2년 안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니까 페이지 만들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알려줄게. 4년차 네. 디자이너 브랜드를 하고 계신데 뭐 10년차, 20년차 하시는 분들은 또 도움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표님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서로 뭐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도 좋을 맞아요. 것 같습니다. 피 한 잔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재는 사무실 겸 쇼룸을 맞아요. 연희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룸이나 아니면 연말에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팝업 스토어 많이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린이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쇼룸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 막 후기에도 되게 많이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뭔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내린이와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예전에 한번 이벤트도 맞아요. 해줬었는데 저희가 해드린 거에 비해 그때 엄청 많이 너무 팔로우를 많아요.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셔서 배려 받아버린 느낌이 되게 돼서 고민들이 참 많은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버킷팩 좀 땡겨주시면 어? 여기 댓글 이벤트로. 그럴까요? 근데 나 진짜 가능해. 왜냐면 연매출 10억까지 공개했는데 한 10개 정도는 쏠
근데 있지 않을까. 제가 더보기란에 이벤트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삽가능. 저 대표님답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가능한 방안이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시켜. 그러고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 가서 승아야.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는 네. 다음에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뭐 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 하나, 둘, 셋.